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VM웨어 멀티클라우드의 전략과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 역할에 대해서 멀티클라우드의 전략, VMC에 대한 소개, 유즈 케이스, 사례, 주요 기능 등을 내용으로 해서 오늘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를 지원하고 있는 VM웨어의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오익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코리아에서 VM웨어 스페셜리스트 SA로 근무하고 있는 홍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VM웨어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조직에서는 하나의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를 수행 중에 있으실 텐데요. 물론 아직까지 메인 워크로드의 대부분은 온프레미스의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클라우드의 사용 비중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하는데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점점 각각의 클라우드마다 운영 환경이 달라지고 복잡도도 높아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개발자 쪽에서도 선호하는 개별 클라우드가 업무마다 구별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관리 및 보안에 대한 가버넌스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생기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멀티 클라우드를 운영해야 하는 다양한 고객 워크로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VM웨어 클라우드라는 SDDC 환경을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해서 각 클라우드 간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제어할 수 있는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VM웨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서의 탄주 포트폴리오,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하는 VM웨어 클라우드 SDDC,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vRealized 클라우드 유니버셜을 포함한 다양한 VM웨어 SaaS 서비스들, 그리고 시큐리티와 네트워킹에 해당하는 보안 팝 서비스인 SaaS, 그리고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NXX, 보안에 포커싱하고 있는 카본 블랙 클라우드 등 디지털 워크포스 및 엣지에 대한 VM웨어의 워크스페이스 1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등을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에 분산된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런 서비스들을 VM월드를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가 새로운 뉴 노멀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발자분들은 이런 유연한 개발 환경과 운영자들의 일관된 관리 정책을 유지할 수 있고 멀티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서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는 근무 환경을 위한 재택, 오피스, 모바일 근무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마찰 없는 시스템 환경을 저희 VM웨어에서 제공해드리고 고객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VM웨어에서 제공해드리는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서비스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WS와 함께 공동 엔지니어링으로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 위에 있는 VM웨어 클라우드와는 조금 다르게 VM웨어에서 직접 SDDC 인프라를 관리하고 가장 빠르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과 다양한 AWS 네이티브 서비스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비즈니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VMware 클라우드 온 AWS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VMware 클라우드 온 AWS는 그 VCF 기반의 고객 전용의 SDDC를 AWS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즉, 그 VMware의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를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바로 그 다른 어떤 서드파티 벤더들이 아닌 VMware에 의해서 직접 매니징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SDDC는 기본적으로 vSphere를 기반으로 해서 vSAN 스토리지와 NSX-T 오버레이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 하이레벨 아키텍처에서 보실 수 있듯이 먼저 그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상에 VMware 클라우드 온 AWS가 위치하게 되고 온프리미스 좌측의 온프리미스의 vSphere 기반 데이터 센터와 AWS 클라우드 간의 어떤 유연한 확장과 통합이 가능합니다. 온프리미스에 있는 그 동일한 vSphere 기반이기 때문에 워크로드의 이동이나 운영 통합이 용이하고요. 또한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런 기술 세트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용이한 그런 통합 운영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AWS의 방대한 네이티브 서비스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들을 쉽고 빠르게 현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VMware 클라우드 온 AWS의 글로벌 로케이션인데요. 지금 현재 서울 리전을 포함을 해서 전 세계 17개 리전에서 서비스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그러한 AWS의 글로벌 리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확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VMware 클라우드 온 AWS는 포괄적인 국제 및 산업별 보안과 규정 준수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SOC 123이라던가 ISO 27001, 27017, 27018 등의 다양한 컴플라이언스들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VMware 클라우드 온 AWS의 기반 호스트는 AWS의 EC2 베어메탈 인스턴스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i3 메탈과 i3 EM 메탈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호스트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i3 메탈은 그 36코어에 512기가 메모리를 장착한 일반적인 워크로드를 위한 그런 호스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i3 EM 메탈은 48코어에 768기가의 메모리를 장착하였고 보다 많은 스토리지 용량을 필요로 하거나 좀 더 무거운 워크로드들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호스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호스트 모두 공히 그 NVMe 올 플래시 스토리지를 통해서 디스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모두 고성능의 그런 스토리지 IO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 VMware 클라우드 온 AWS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그런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죠. 먼저 VMware 클라우드 온 AWS를 도입하게 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인데 VMware 클라우드 온 AWS의 경우에는 동일한 vSphere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빠르게 그리고 별다른 리스크가 없이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죠. 특히나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익스텐션이라고 불리우는 그 마이그레이션 전용 솔루션을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워크로드에 대한 어떤 리팩토링이라든가 리아키텍팅 등의 그런 변형이나 재편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마이그레이션 비용과 시간 그리고 위험성을 크게 절감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TCO 비용 절감 효과인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 온프리미스와 달리 당연히 상면이나 전기 공조 등의 시설에 대한 비용이 절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상화 운영 인력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최적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유연성 극대화와 운영 안정화 측면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VMware 클라우드 온 AWS 통해서 기존 온프리미스의 보안 정책이나 거버넌스를 그대로 동일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온프리미스 데이터 센터와 하이브리드 형태의 그런 양방향 운영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클라우드의 특성인 탄력적인 인프라 확장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AWS 서비스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그 VMware 클라우드 온 AWS의 과금 체계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호스트 수량 기반으로 과금이 책정이 되고요. 온디맨드 방식이나 1년 또는 3년 약정 방식의 그런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VMware 클라우드 온 AWS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바로 전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vSphere와 vSAN 그리고 NSXT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드온 서비스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VMware 클라우드 온 AWS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VMware 클라우드 온 AWS에서 해당되는 대표적인 4가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 재해복구, 클라우드로의 이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이 4가지 주요 유즈 케이스가 있겠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의 경우에 VMware 클라우드 온 AWS에서는 일관된 인프라와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까지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를 통해서 손쉬운 워크로드의 이동을 가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관리와 운영 효율 향상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에 대해서 vRealize 솔루션들을 클라우드까지 확대 적용하시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자동화된 배포 환경 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와 마찬가지로 VMware 클라우드 온 AWS에서는 고성능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고객 전용의 SDDC 환경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보다 손쉬운 클라우드 확장과 빠르고 유연한 자원 사용,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단일 관리 포인트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작업을 개선하고 관련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비용을 크게 절감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DR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Mware 환경에 대해서 DR을 검토하실 경우 기존 레거시에서 구성하시던 복잡한 DR 사이트 구성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쉽고 간편하게 VMware 클라우드 온 AWS의 애드온 서비스들인 VMware 사이트 리커버리, VCDR 등을 이용하시면 프로덕션의 워크로드에 중단 없는 DR 업무 테스트가 가능하고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복제를 이용함으로써 최소 5분의 RPO를 제공해 드리는 수준으로 간단한 UI 설정만으로써 DR을 구성하고 페일오버, 페일백 등의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VMware 환경에 대해서 전 세계 AWS 리전 중에서 DR 사이트를 선택하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겠고요. 심플한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DR 운영에 대한 운영 공수를 크게 경감함으로써 전체적인 DR 운영에 관련된 TCO 절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프레미스 워크로드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능 개선을 통해서 클라우드 상에 있는 VMware 클라우드 온 AWS 워크로드를 다른 리전의 DR SDDC로 복제하고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한 비용 효율적인 워크로드 보호 방식도 지원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DR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중단 없는 대규모 워크로드에 대한 이전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HCX라는 기본 애드온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시면 고객 상용에 맞는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옵션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존 VM에 대한 변경사항 없이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빠르고 안전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VMware 클라우드 온 AWS를 통해서 기존 마이그레이션에 들어가는 인건비, 시간, 그런 위험도를 크게 줄이게 되고 70% 이상의 마이그레이션에 수행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수년에 걸리는 전체 올인 마이그레이션 기간을 수개월, 수주 내로 완료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프라 운영 자동화에 필요한 기본 기능들을 VMware 클라우드 온 AWS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 또한 VMware에서 탄주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개발자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VM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개발 환경을 보다 빠르게 구성하실 수 있고 개발자 필요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온프레미스에서 멀티 클라우드까지 동일하게 구성해서 개발자분들이 좀 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VMware 클라우드 온 AWS는 다양한 네이티브 서비스에 다이렉트로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AI, ML 등 17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네이티브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고객 비즈니스 혁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 VMware 클라우드 온 AWS의 그런 국내 도입 사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MIS 시스템을 VMware 클라우드 온 AWS로 마이그레이션 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물리 데이터 센터에서 이관되어야 할 필요성과 어떤 비용 절감에 대한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MIS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대상 워크로드에 대한 수정도 허용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 MIS 시스템 내에 다수의 SAP나 오라클 등의 그 핵심 워크로드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99.99%의 가용성 SLA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결과적으로 그 별도의 리팩토링이나 그런 리아키텍트 없이 HCX를 통해서 VMware 클라우드 온 AWS로 빠른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였고요. AWS의 두 개의 AWS 가용 영역에 걸쳐서 구성하는 스트레치드 클러스터를 구성함으로써 그 99.99%의 가용성을 달성하고 안전한 운영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사업부의 분사로 인해서 신규 IT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어떤 주어진 짧은 기간 안에 워크로드들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변경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기존 온프레미스에 적용된 보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운영 환경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VMware 클라우드 온 AWS를 선택을 하였고요. 3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프로덕션과 DR용 SDDC를 각각 배포를 하고 워크로드를 모두 마이그레이션 한 후에 그리고 VMware 사이트 리커버리를 통해서 DR 환경까지 구축을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경쟁력 있는 IT 비용 구조를 확보를 하고 비즈니스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어떤 P사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단계적인 그런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을 수립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클라우드 전환을 수행한 사례입니다. 먼저 리팩토링 등의 어떤 변환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워크로드들을 대상으로 해서 빠르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해서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선행 단계였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워크로드의 리팩토링이나 리아키텍트를 통해서 혁신성을 향상시키고 비즈니스 밸류를 증대시키는 클라우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그 이후의 단계입니다. 1단계로서 VMware 클라우드 온 AWS를 선택하였고요. 대상 워크로드들을 약 2달에 걸쳐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여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타임라인을 충족시킬 수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이후 단계인 클라우드 최적화 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VMware 클라우드 온 AWS의 적용 사례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어떤 그 특징적인 그런 신속한 마이그레이션, 빠른 마이그레이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신속한 마이그레이션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잠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그 온프레미스의 VMware 환경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고객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바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 코스트 버블이라고 불리우는 그 구간으로 인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구간에 접어들기까지의 비교적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쪽에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마이그레이션 코스트 버블이라는 것은 마이그레이션 기간 동안에 어떤 일회성 활동들로 인해서 비용 증가가 일어나는 그런 구간을 의미하고요. 그 일회성 활동이란 것들은 뭐 중복된 운영 환경을 유지한다거나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평가하고 컨설팅이나 뭐 스텝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수행한다거나 뭐 이런 활동들을 들 수가 있겠고요. VMware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용이하고 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리아키텍팅 등의 어떤 이러한 변형을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또 기존 기술의 운영 세트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마이그레이션 코스트 버블을 굉장히 축소하거나 평탄화시킬 수 있고 클라우드의 이익 실현 구간에 매우 빠르게 다가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2020년도 말에 수행된 IDC 리포트에서 VMware 클라우드 온 AWS에 대한 경제성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온프레미스 환경 일대와의 TCO 비교 자료인데요. 분석에 따르면 VMware 클라우드 온 AWS에서 워크로드를 운영을 하고 있었을 때 5년간 약 43%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ROI는 479%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온프레미스의 그 운영 환경 대비해서 계획되지 않은 중단 시간이 76% 감소했다고 하고요. 더욱 효율적인 관리 인력과 IT 인프라 비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었고요. 지금 이후로는 VMware 클라우드 온 AWS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Mware 클라우드 온 AWS에서 디폴트 애드온 옵션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HCX,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익스텐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HCX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대상을 빠르고 간편하고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 지원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양단에 HCX 관련 어플라이언스 VM들을 배포하게 되겠고요. 그 이후에 양쪽 간의 사이트 페어링을 수행해서 커넥티비티를 확보한 다음에 각 마이그레이션 대상 VM을 고객 요구사항에 맞는 마이그레이션 메서드를 사용해서 VM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HCX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기존 네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단방향의 마이그레이션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온프레미스,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간의 양방향 마이그레이션을 고객 니즈에 맞춰서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HCX 마이그레이션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린 장표가 되겠습니다. 고객 워크로드에 적합한 최적의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선택해서 이관을 하실 수 있겠고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콜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방법은 VM이 오프라인 상태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HCX vMotion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온프레미스 vSphere 환경에서 vMotion 형태로 온라인으로 VM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과 동일하게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간의 마이그레이션을 온라인 상태의 VM인 상태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HCX 벌크 옵션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VM들을 한꺼번에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컷오프 되는 짧은 타임라인에 VM이 리스타트 되면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되겠고요. OS 어시스티드 리플리케이션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기존 온프레미스에서 다양한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기종에 해당하는 VM들을 VMware 클라우드 온 AWS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eplication Assist vMotion이라고 하는 거는 HCX vMotion과 HCX 벌크 마이그레이션이 믹스된 형태의 마이그레이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양한 다수의 VM을 온라인 상태로 한꺼번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다양한 고객 요구사항에 따른 DR 사용 사례를 VMware 클라우드 온 AWS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고객 요구사항에 충족할 수 있는 DR 토폴로지를 저희 VMware 클라우드 온 AWS를 통해서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VMware 클라우드 온 AWS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DR 서비스, DR 애드온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일반적인 워크로드를 대상으로 VMware 클라우드 디자스터 리커버리라는 VCDR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통해서 평상시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VM에 대한 복제 데이터를 저장하시고 필요시에만 VM 환경을 VMC on AWS에 구성해서 대상 VM들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 그보다 중요한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VM웨어 사이트 리커버리 애드온 서비스를 통해서 최소 RPO 5분에 해당하는 이런 옵션을 사용해서 복제 환경의 손쉬운 관리와 자동화된 페일오버, 페일백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에 대한 DR 사이트 구성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VM웨어 클라우드 디자스터 리커버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로덕션 사이트의 복구 VM을 선정하시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상단 가운데에 보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만 복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DR 상황이 오거나 DR 테스트가 필요한 요청이 왔을 때 실제 온디맨드 형태로 VM웨어 클라우드 on AWS를 배포하시고 VM을 복구하시는 이런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보다 빠른 복구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파일럿 라이트 옵션이라는 이런 옵션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VM웨어 클라우드 on AWS 환경을 미리 DR 사이트로 유지하시고 있다가 좀 더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온디맨드 형태의 DR 사이트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DR 구성 대비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워크로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VCDR의 조금 더 향상된 기능이 이번 VM월드를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요. 최근 기능 개선으로 VM 레벨 수준의 복구뿐만 아니라 파일과 폴더 형태의 복구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기능들이 이번 VM월드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분들은 DR 사이트를 유지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랜섬웨어에 대한 보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백업 솔루션에 대한 대체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VCDR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VCDR이 처음 디자인 됐을 때는 온프렘에 있는 vSphere 워크로드를 클라우드 상에서 보호하는 이런 형태로 디자인 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기능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클라우드 상의 프로덕션 VM웨어 클라우드 on AWS 워크로드에 대한 보호도 같은 리전 내의 다른 에이지 또 혹은 다른 리전 간의 이런 복구 사이트 구성도 가능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고객의 필요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DR 토폴로지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DR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심플하게 구성하고 전용의 SaaS UI를 통해서 간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관리 방식을 제공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레가시 형태에서 관리하시던 이런 DR의 전체적인 매니지먼트를 보다 심플하고 간단하게 함으로써 담당자분들의 그런 투입되는 공수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VM웨어 사이트 리커버리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VSR을 이용해서 DR 환경을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고객의 크리티컬 워크로드에 대해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DR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겠고요. 평상시에 DR SDDC의 VM을 복제를 수행하시게 되고 테스트나
DR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자동화된 페일오버, 페일백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의 손쉬운 UI를 통해서 관리하게 되겠고요. 간편하게 UI 상의 클릭 몇 번으로 DR을 구성하시고 유지하실 수 있겠고, DR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헬스 리포팅을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DR의 헬스 상태를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동화된 호스트 치료라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VMware 클라우드 온 AWS는 다수의 물리적인 호스트 기반의 인스턴스들을 가지고 SDDC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수의 호스트 중에서 문제가 있는 호스트가 발생이 됐을 때 즉시 모니터링이 되고 자동으로 새로운 신규 호스트가 추가가 되겠고요. 클러스터가 새로운 호스트 추가가 됨으로써 문제가 있는 호스트에 대한 데이터가 복제를 시작하고, 복제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는 호스트를 클러스터에서 제거하고 새로 추가된 호스트를 가지고 정상적인 클러스터를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고객이 지불하고 있는 최대 컴퓨팅 리소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온프레미스에서 하드웨어 또는 호스트 페일이 발생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자원에 대한 컴퓨팅 리소스를 복구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하드웨어를 즉시 레디가 된 상태라면 교체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신규 자원을 구매하고 딜리버리하고 설치하고 구성하고 다시 클러스터 내에 컨피그레이션을 구성하는 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에 컴퓨팅 리소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VMware 클라우드 온 AWS는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스케일링에 관련돼서 보다 유연하게 고객분들한테 서비스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기능은 하이브리드 링크드 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vCenter에서 하이브리드 링크드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온프레미스 vSphere 뿐만 아니라 VMware 클라우드 온 AWS에 해당하는 vSphere UI를 하나의 vCenter를 통해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리자분들은 보다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는데 시간과 공수가 단축이 되겠고요.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고 있던 vSphere 관련된 스킬셋들을 그대로 클라우드까지 확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난리지를 그대로 빠르고 신속하게 확장하실 수 있겠고, 초기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버든으로 다가오는 네이티브 관련된 새로운 난리지를 습득하는 그런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VMware 클라우드 온 AWS의 고가용성 옵션인 스트레치드 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클라우드 상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SLA를 지원하는 고가용성 인프라스트럭처를 검토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스트레치드 클러스터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싱글 SDDC에서 제공하는 SLA 수준은 99.9 수준에 해당하는 SLA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고가용성 옵션인 스트레치드 클러스터 옵션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멀티 에이지를 이용해서 99.99 수준의 가용성 SLA 수준을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양쪽의 스트레치드 클러스터 vCen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제로 RPO에 해당하는
그런 옵션을 이용해서 에이지 레벨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발생하는 즉시 반대쪽 에이지의 워크로드 VM들이 이동을 하고 데이터의 로스 없이 워크로드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고가용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인프라 레벨에서 이런 고객의 요청하는 수준의 고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개발자분들이 보다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레벨의 고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뿐만 아니라 재해에 대한 대비로서도 이런 스트레치 클러스터 옵션을 고려하고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VMware 클라우드 온 AWS 내에 다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VMware 클라우드 온 AWS를 통해서 그 AWS의 다양한 네이티브 서비스와 연계 구성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AWS 스토리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VMware SDDC 내 워크로드들은 AWS VPC 내 그 ENI라고 불리는 그 일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AWS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인 S3, 서버리스 파일 시스템 서비스인 EFS, 그리고 윈도우 환경을 위한 파일 시스템 서비스인 아마존 FSx와 손쉽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AWS 스토리지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연계함으로써 특성에 맞는 저장소를 선택을 하고 VM 워크로드에 대해서 스토리지 공간을 확장해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VMware SDDC 내에 구성된 웹 서비스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AWS의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싱 서비스를 이용해서 웹 시큐리티를 구성하는 케이스인데요. 먼저 AWS ALB를 통해서 SDDC 내에 웹 서버라든가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트래픽을 분산 라우팅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AWS WAF, 즉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의 연계를 통해서 사용자 정의 조건에 따라서 웹 리퀘스트를 차단한다거나 또는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보호된 웹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AWS의 모니터링 서비스와의 그런 연계를 구성한 케이스인데요. AWS의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서비스인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를 연계를 해서 VMware 클라우드 온 AWS 내 워크로드를 모니터링 구성한 사례이고요. 이 경우에는 그 VM 워크로드 내에는 클라우드 워치의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야 하고요. VM 워크로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들과 다양한 로그들을 수집을 하고 클라우드 워치의 자동화된 대시보드를 통해서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모니터링 연계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사례는 데이터 애널리틱 구성 사례인데요. VMware 클라우드 온 AWS에 구성된 다양한 그런 어떤 각종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을 데이터 소스로 하고 AWS의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인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연계함으로써 손쉽고 빠르게 대용량의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VMware 클라우드 온 AWS와 관련된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씩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서비스는 VMware 클라우드 온 AWS 아웃포스트라는 서비스인데요. 이미 그 AWS 아웃포스트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시라면 어떤 서비스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VMware 클라우드 온 AWS 아웃포스트는 사용자 로케이션에서 가동되는 VMware SDDC 서비스이고요. 즉, AWS 하드웨어 기반에 구성된 그 VMware SDDC를 고객의 온프리미스 환경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자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AWS와 VMware에 의해서 완전 관리형으로 운영되면서 여전히 VMware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서 관리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VMware 클라우드 온 AWS가 그 형태 그대로 사용자 로케이션에 설치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시기에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아웃포스트는 주로 매우 낮은 레이턴시가 필요하거나 로컬에서만 어떤 그 자체적인 데이터 프로세싱이 필수적인 그러한 워크로드들을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VMware 클라우드 온 AWS 아웃포스트는 보안 장치와 각 컴포넌트별로 모두 다 이중화가 구성된 42U 표준 랩 타입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일라스틱 DRS라든가 아까 그 자동으로 치유가 되는 그런 오토 리메디에이션을 위한 다크노드가 포함돼서 최소 3개에서 최대 8대의 그 i3 EN 메탈의 인스턴스로 선택하셔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과 사전 협의 단계를 거쳐서 AWS에서 직접 사용자 로케이션의 설치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VMware에서 밸리데이션을 거치는 형태로 이제 최종 설치되시고 사용자는 이제 SDDC를 배포를 해서 워크로드를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서비스는 그 VMware 클라우드 온 AWS의 어떤 스토리지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VMware 클라우드 온 AWS는 vSAN 스토리지 서비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각 호스트의 NVMe 디스크를 통해서 vSAN 스토리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호스트 수에 따라서 물리 디스크 용량이 한정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끔 전체 용량을 상회하는 그러한 대용량 스토리지를 필요로 하는 워크로드가 가끔 있을 경우에는 아까 그 AWS의 네이티브의 그런 스토리지 연계 서비스를 통해서 게스트 OS 레벨에서 AWS 스토리지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스토리지 서비스를 확장하고 이를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그 AWS FSx4 NetApp ONTAP이라는 서비스는 게스트 OS 레벨이 아니라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 NFS 데이터 스토어를 어태치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정식 릴리즈는 아니고 이제 프리뷰 상태의 서비스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는 편리하게 확장 디스크를 연결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스토리지 서비스 내부적으로도 일반적인 그 NetApp 스토리지의 그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복제 기능이라든가 스냅샷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하시고 또 복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번 VM월드를 통해서 VMware 클라우드 온 AWS 위에 탄주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지는 소개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개발 환경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에게 대해서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VMware 탄주 서비스는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VMware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서 수분 내로 배포가 가능하겠고 vCenter UI를 통해서 VM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린다고 볼 수 있겠고 TKGO로 불리는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 서비스는 100% 오픈소스 쿠버네티스의 업스트림 호환을 지원하는 매니지드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일관된 쿠버네티스 운영 환경을 고려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향상된 관리 기능을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네이티브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일관된 배포 방법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발표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지금까지 저희 VMware 클라우드 온 AWS에 대한 긴 세션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설명드린 VMware 클라우드 온 AWS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담당 영업이나 파트너 분들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세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